네, 제 남편은 2008년 5월 26일 사망했습니다. 종로구 평동. 자신이 사망했습니다. 5월 26일은 남편의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양력 생일이에요. 그 사람은 5월 26일 날 아우 참 이렇게 유튜브만 찍으려고 하면은 카메라만 켜면은 이렇게 하품이 줄줄 나와요. 참 희한하죠. 왜 가만히 있을 적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등록하거나 그럴 적에는 하품이 안 나오는데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품이 줄줄이 나오는지 참 희한해요. 네. 제 남편은 1946년 5월 26일 평동에서 종로구 평동에서 태어나서 2008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서 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서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도 글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죠. 네, 뭔가 그렇게 따박따박 날짜가 그렇게 맞아떨어지고 장소가 맞아떨어지고 그런 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런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획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46년 2006년도가 제 남편 그거겠죠, 환갑이었겠죠. 근데 저 그날을 기억도 못했어요. 환갑. 그나마 뭐 생일상이라도 뭐 이렇게 뭐 차려드리기는 고사하고 그날 새까맣게 잊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생일을 생일 전후에는 기억하는데 생일날은 잊어버리고 미역국 한 그릇도 못 끓여드리고 그렇게 참 허무하게 참 황당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저기가 계속됐는데 2008년도에는 내일이 우리 남편 양력 생일이구나. 음력 생일까지 기억할 자신이 없었어요. 양력 생일이라도 그래도 환갑도 못 차려드렸으니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서 바치자 그러고 돈이 없어서 생일상은 못 차렸어요. 그렇지만 미역국 한 그릇은 끓여서 바쳐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성령님이 미리 앞서서 저에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지 간에 그냥 제가 그래도 성의껏 끓인 미역국에 밥 한 그릇 얹어가지고 우리 세 식구 그냥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또 재롱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딸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재롱을 부려요. 아주 사람 간빼게 아주 그냥 깔깔거리게 웃게 만들어줘요. 그날도 제 딸이 그 무뚝뚝한 제 딸이
아주 점잖게 저희 부부를 갖다가 예 희희하고 웃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유쾌하게 웃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병원에 갈까요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저 병원에 가려고 이제 그 뭐 준비하고 예 119에 전화 걸고 준비해놓고 119에 전화 걸어야죠. 119가 금방 툭달같이 와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상해 하더니 그냥 뭐 잠이 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깔깔거리고 재밌어서 저기 뭐 유쾌하게 예 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지간에 이상하다고 하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잠이 든 줄 알고 동희야 아빠 오늘 혹시 가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려면은 너하고 나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빠 주무실 때 우리도 같이 자두자 하니까 예, 제 딸이 알아듣고 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잤어요. 근데 아마 제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푹 들었어요. 한 2시간쯤 잔 것 같아요. 예. 제 딸이 저를 깨우면서 엄마 아빠가 차가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예 똥을 한 자박이 싸놨어요. 그러고 예 코하고 입하고 귀에서 예 방울이 예 그냥 뻐끔뻐끔 터지는 거예요. 그 방울이 뻐끔뻐끔 터지는 현상은 거의 뭐 1시간 2시간 지나서 예 아마 1시간 이상 네 2시간 정도 지나서 예 그렇게 저기 예 저기 그 뭐예요 그 예 장례식장에서 보내는 그 차 운구차가 예 와서 제 남편을 실어 갈 때까지 뻐끔뻐끔 터지고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시체가 그냥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길래 아 그때 그 양반이 이 양반이 잠이 든 게 아니고 그때가 아마 운명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갑작스러운 예 저기 뭐야 그 죽음을 예 참 눈앞에서 직접 목격을 하니까 참 기도 막히고 참 허무하고 예 그렇게 허망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지간에 시동생은 그때 저 미국에 교환교수로 나가 계셨기 때문에 네 신우이 남편한테 예 서대훈 씨가 운명했습니다 하고 알렸어요 전화로. 그리고 예 신우이 남편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검찰이라는 족속들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 당한 제 남편 예 제가 죽인 걸로 몰아가고도 남을 족속들이에요. 네 그런 거 사전에 예방하려면 네 119에 변사자 신고를 해놓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112에다가 예 변사자 신고를 했어요. 제 남편이 지금 네 그때 우리 예 저기 그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그 저기 평동에 있던 사마장 저기 막 여관이라는 곳에서 며칠 예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돈이 없어서 예 저기 곧 쫓겨나야만 했는데 예 쫓겨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살해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112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예, 종로경찰서 강력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뭐 머뭇머뭇하고 이상하게 굴어요. 그러더니 다시 오겠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그 이렇게 예 그냥 그 사망하게 이르기까지의 그 저기 뭐야 예 그 상황만 설명하고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가고 나서 한 30분쯤 지난 후에 예 신우이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제가 그 부검을 고집하면 자기들은 예 서대원 씨의 그 형제들은 저기에요 예 저기를 장례 절차에 참여를 안 한대요. 제가 부검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예 장례 절차를 치르겠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제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 전화를 하기 전에 제가 예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5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예 신우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날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 5만 원 가지고 저희는 예 저기에요 서울대학으로 예 사생결판하러 갈 생각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예. 그런데 예 서울대학에 그 저기에요. 예 대자보 붙이고 뭐 그냥 쫙 깔아놓고 또 천막 하나 빌려가지고 그동안 신문 스크랩 한 것들 또 예 뭐 그런 것들 자료 거의 뭐 저기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네 제가 그 모은 자료들을 예 보관할 때가 누가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서울대학 그 저기에요 법대에 예 저 부탁해가지고 그거 전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저는 거기다 버리는 심정이었어요. 예. 그런 자료들은 제가 모았던 자료들은 또 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뭔가 좀 정확한 그 저기 그 뭐야 현실을 진단하고 그리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예 뭔가 좀 고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부 문제는 그냥 다 묻어버리고 검찰 비리도 다 묻어버리고 예 그런 거에 대한 네 좀 점잖은 저기죠. 그냥 예 솔선수범 뭐 그런 심정으로 네 그 이런 자료들이 전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 그냥 쓰레기 예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들이 그저 이렇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진실고 정의도 전부 다 형편없이 다 짓밟히는 그런 네 대한민국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D-Day 하루 전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 예 저기 뭐야 신우이 남편한테 5만 원이라도 좀 예 받아 가지고 정말 죽던 살던 네 사생결판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죽어야 한다면 제가 대표로 죽고요.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자니 양심이 허락지를 않았고요. 그렇게 그냥 짓밟히고 짓눌리면서 가자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또 네 노무현 대통령님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검찰개혁의 필요성, 예,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한 그 필요성, 그런 것들을 좀 서울대학에서 좀 자세히 설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그렇게 죽여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놓고는, 예, 신우이 남편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런 전화를 받는 순간, 아, 니놈들이 죽였구나. 전 그렇게, 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가족이 그러는데, 남편의 죽음에, 예, 충격을 받았죠. 거기다가,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뭐, 예, 부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가족이 이 모양인데 과연 내가 이 사람 죽음을 밝힐 수 있을까? 예, 저도 주눅이 들 대로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없어서, 예, 그냥. 그리고, 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는 사람, 예, 어차피 그 죽음이 밝혀질 죽음이 아니라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다면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아내로서의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만약에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그렇게 시체 검안서를, 예, 폐부종으로 죽은 걸로 조작해야만 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조작했다는 걸 알았다면, 네, 저 그냥 그렇게 못 보냈죠. 예, 부검하자 그러고, 예, 요구했죠. 부검 요구했죠. 네,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앞질러서 통찰하는 그, 예, 예지력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게, 예, 저 눈먼 장님 노릇하면서, 눈뜬 장님 노릇하면서, 아무튼지간에, 예, 그저, 예, 참 황당한 장례를 치른 거죠. 네, 예, 전혀, 예, 저 몰래 다 그냥, 예, 짝짝꿍이 돼가지고, 네, 폐부종으로 죽은 걸로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네, 전부 다 그렇게, 예. 그런데, 네, 큰 신우이 남편이 저한테, 예, 그 시체부 검안서를, 예, 봉투에 든 그 서류를 그냥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화장터에서 시체 검안서를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시체 검안서 것도 돌려주는 사례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예, 신우이 남편이. 예. 그런데 그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6일날 죽은 사람을 27일날 죽은 걸로, 예, 조작해 놨어요. 그리고 28일날 장례를 치렀으니, 네, 화장터에서는 좀 난감했던 것 같아요. 27일날 죽은 사람 28일날로, 예, 장례 치른 걸로. 그러니까 뭐 시체 검안서는 그냥 돌려주고, 예, 자기네들끼리 그냥, 예, 그렇게 어떻게 조작한 것 같아. 26일날 죽은 걸로. 예, 화장터에는 아마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26일에 죽어서 28일날로, 예, 화장 치른 걸로, 예. 아무튼지간에 저는, 네, 남편이 사망한 후에, 예, 참 자리 잡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던 사생결판을 해버리고 싶어서요. 그거 그렇게 남편까지 죽으니까 범죄 은폐만 의지가만 갖고도 참 힘들었는데, 예, 살인 은폐 의지까지 갖고 있는 검찰,
그거 예 우리 모녀까지 죽이자고 덤벼드는 거 시간 문제일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네 그거를 좀 할 수만 있다면 예 아무튼 끝장을 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능력이 거기 그렇게 끝장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 능력이 그렇게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예. 능력 부족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 그냥 뭐 대담하게 대범하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우리 딸하고 저하고 아무튼지간에 예 끝장 못 내면은 그냥 눈치 보면서 살살 살아내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게 예 남편의 그 죽은 사망 원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딸이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제 딸이 편안하고 예 안전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 사망 원인을 좀 밝혀보고 그동안에 그 억울했던 거를 좀 밝혀보고 싶었지만 예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실력이 없다는 거 예 인정하고 그냥 조용히 묻어버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 무슨 짓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 저는 아무튼지간에 예 옥바라지 골목에다가 네 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골랐던 방은 네 그냥 그 어느 누구도 침범 못하는 창문이 쬐끄만 방 예? 그 창문으로 저기 감히 드나들 수 없는 방을 골랐어요. 그게 네 옥바라지 골목에 그 여관들이 네 그 일용직 노동자의 둥지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냥 예 한 달에 40만 원씩 내는 조건으로 네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이 집주인이 있고 나가면은 금방 큰 길이 있고 그래서 항상 예 그 저기 뭐야 CCTV가 우리 모녀를 잡아낼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제가 예 그리고 골목길로는 절대로 안 다녔어요. 항상 큰 길로만 다녔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극도로 예 조심하고 아주 조신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냥 우리 딸의 그 안전만 생각하면서 예, 조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저 우리 모녀가 외출하고 나면은 반드시 왔다가 간다는 표시를 남겨놔요. 뭐 이상한 걸 가져갔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져갔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냥 또 예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저기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무슨 구하려고 했던 것들 예 제가 못 구하면은 그걸 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녀 따라다니면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거를 항상 저한테 주지시키고 까부지 말고 조용히 살아 하는 그 메시지를 항상 저한테 예, 주입시키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1일 네 갑자기 그때 후로부터 너희 모녀 죽어줘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예 공표하는 거예요. 아주 공공연히 예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세워 가지고 예 제 딸 계속해서 괴롭히고 예 치료받으러 간 딸 오히려 병을 갖다가 예 경기는 낫게 되는데 그 다음 때 뭐 다른 병을 예 후유증을 만들어서 고생하게 만들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고 저를 어딘가로 예 불러내서 예 납치하려고 들고 저희 모녀 가는 길 막고 서서 납치하려고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저기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용케 그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고비를 참 무수히 많이 넘겼어요. 예 그런데 용케 그렇게 붙들려 가지 않고 네
그 안전하게 예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참 답답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 2019년 10월쯤 여기 그 저기 뭐야 예 분수대 광장에서 예 그 저기 뭐 경비단 그 팀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공소시효를 갖다가 예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태안이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안이법이 예 공소시효를 살인죄 공소시효를 예 폐지하는 법이 태안이법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 제가 몰랐어요. 저 뉴스 검색 많이 하고 또 신문 저기 뭐야 방송 열심히 예 구독하고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 태안이법을 몰랐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얼마나 철저히 가로막고 나섰으면은 내가 태안이법을 모르는 채로 네 4년 이상의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예. 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 예. 그때부터 저희 모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리고 2015년 3월 1일 그 저기 뭐야 병원에서 그렇게 신존세브란스 병원 의사들 시켜가지고 예 저가 아주 예 아주 그냥 예 아주 정말 예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나 예 겁을 잔뜩 먹어야 했어요 저. 그런데 예 겁을 먹으면은 머리가 안 돌죠. 예 그러니까 겁먹지 마. 이럴 적에는 그저 죽자고 덤벼들어야 돼.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돼. 살기를 바라면 두려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대범하게 예 정말 용감하게 예 이겨내봐. 씩씩하게 이겨내. 안 그러면 죽는 게 나을 테니까 예 죽던지 살던지 예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어? 예 적어도 예 비겁하고 비굴하지 말자. 예 그런 거 저런 거 제가 예 다 결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연히 이게 시체검안서를 가져갔을까 하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 사라졌어요. 그냥 가지런히 놔뒀던 게 사라졌는데 제가 검토를 하면서 시체검안서 한 장을 꺼내서 검토를 하면서 예 그냥 무심히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예 그냥 집어넣어놨던 낑겨놨던 그런 예 시체검안서 원본 한 장이 저한테 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심히 보고 나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저기 뭐야 성의를 보였다면 그것까지 가져갔을 텐데 예 시체검안서가 저기예요 장수가 맞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화장터에서 돌려줬던 거를 모를 테니까요. 검찰에서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수가 맞으니까 아무런 의심도 안 한 거예요. 갖고 있다면은 사본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고 예 사본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예 아주 그냥 예 서류들을 싹싹싹싹 다 가져갔다가 돌려놨는데 그 싹싹 다 가져갔다가 예 돌려놓은 이유가 사본을 확실히 예 찾아내기 위해서 예 시체검안서 없다는 거를 자기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예 화장터에서 저기 그 돌려준 저기를 제가 따로 그냥 예 그냥 무심히 그냥 손쉬운 데다가 보관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그걸 찾을 수가 없었고 시체검안서 한 장은 저한테 남아 있었고 그래서 네 그 시체검안서가 있기 때문에
저 그거 갖고 있다는 거 절대로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찾기 쉬운 데다 그러면서도 뭐 안전하게 숨긴 듯 숨기지 않은 듯 그런 장소에다가 그냥 보관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시체검안서 한 장이 더 있다는 거는 검찰이 모를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전혀 내색 안 하고 그냥 그거 한 장 그냥 안전하게 숨기고 그저 대범하게 숨기고 그러려고 그냥 저기에요. 꺼내기 좋은 곳에 그냥 집어넣어 놨어요. 안 찾았어요.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들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녀를 죽이려고 하는 저기가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내 남편이 검찰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고 시체검안서도 갖고 있다는 거를 공개를 해버려야만 그나마도 조금 생명을 유지할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무슨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냥 제발 죽어주라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귀찮으니까 너 때문에 귀찮으니까 제발 죽어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숨겨놨던 시체검안서를 갖다 슬그머니 꺼내가지고 교회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즉석에서 글을 작성해가지고 교회 복사기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10부를 만들어가지고 청년의 학생들 거기 마침 그날 토요일이었는데요. 청년 애들이 뭐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글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마침 계속 청년들이 거기 그렇게 모여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한 부씩 갖다가 그냥 보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삽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냥 제가 여러분이 안 가져가시면은 제가 금방 죽임을 당하고 말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시는 셈치고 한 부씩 갖다가 좀 보관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기꺼이 그러마 하고 한 부씩 나눠 갔어요. 그래서 10부를 시체검안서 10부를 갖다 남긴 거예요. 그리고 원본은 안 하고 사본을 갖다가 여기저기다 숨겨놨어요. 원본은 원래 자리에다가 되돌려 놓고 그런데 CCTV를 안 찍었는지 그게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 원본을 찾아서 가지고 갔는지 어쨌는지 그거 감히 확인할 수 없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하나님 당신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본 감춰둔 게 사라지나 안 사라져나 그것만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싹싹싹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숨겨놓은 사본들 다 훔쳐갔다는 것도 자신들이 살인했다는 거 맞대는 거고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된 후에 저희 모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벼들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처치하는 방법만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끈질기게 괴롭히게 있다는 것도 검찰이 내 남편 죽인 거 맞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도 호소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게
하물며 촛불시에서조차도 제가 남편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예, 광화문 1번가, 예, 청원마당, 민원마당, 예, 꾸려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네, 그런 자료들 다 찾아가지고, 네, 간 거예요. 예, 청원마당으로. 네.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정말 제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분이 안 계셨는데, 거기서는 예, 제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서류를 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직자의 그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의지가 바뀌면 이렇게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무심하고 저기 해가지고, 예, 어디 말도 못 붙여보던 문제가 이렇게 내 말을 갖다가, 예, 딱딱 그 필요한 질문을 딱 던져주시면서 내 말을 이끌어내 주시는구나, 친절하게. 예. 그러니까요. 정신 차린, 예, 공직자와 그저, 예, 부당한 현실에 그저, 예, 그냥, 예, 적응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가를, 예, 그 청원마당에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는 제 설명을 이끌어내 주시는 그 실력을 보면서 직접 확인하면서 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꿔야 한다. 우리가 이유는 바꾸기만 하면, 의지만 바꾸면 그렇게, 예, 저기잖아요. 너무너무 불친절하던, 예, 전부 다 분들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의 공직자 어느 한 분도 저한테 친절했던 분 없어요. 전부 불친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들어주라고 지시를 하니까, 예,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저한테, 예, 딱딱 필요한 말을 이끌어내서, 질문을 통해서, 예, 이끌어내서 제가 그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다, 예, 알아내는, 예, 그런, 예, 지혜까지 발휘를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공직기강이 바뀌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공직자들 유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도 고맙고, 예, 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예, 2017년 7월 3일인가?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저기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6월 말이나 7월 초순 그 3일 전일 거예요. 예. 끝까지 그 결과를 잘 챙기겠다는, 예, 그 국민인수위원회 이름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7월 3일 날,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예, 알림장을 받았습니다. 예,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터무니없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불구속했기 때문에 남편이 당해야 했던 의문사였건만 범죄 사실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등등,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예, 제가 지금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그 내용입니다.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어야만 하는데, 예, 이제 제 나이 72살 되니까요, 그게 불가능하네요. 뭐 글자 한두 자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참, 아이고 정말.